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0강이 됐네요. 10강 여러분들 교재 85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방색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시험에 났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동쪽, 그 다음에 청룡, 요게 시험에 났었고요. 요게 두 번인가 시험에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방색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방위를 나타내는 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위, 그러면 동, 여기 동이죠? 동. 자, 그 다음에 서, 그리고 남, 자, 북이 있고, 자, 가운데 센터가 있겠죠? 중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방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색깔이, 자, 여기 보게 되면 동쪽은 무슨 색? 청색. 자,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이 되고요. 자, 북쪽은 흑색, 자, 그리고 가운데는 황색이 되는 겁니다. 오방색. 자, 그래서 오방색 색깔을 이렇게 5개를 배열을 해 놓고요. 그리고 이 방위를 지키는 수호신, 청룡, 백호, 주작, 그 다음에 현무, 황룡,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풍수지리설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동쪽을 지키는 신은 청룡, 서쪽은 백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요거죠? 요거. 자, 동쪽 청색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목의 기운이고, 자, 봄의 색으로 만물이 생성하는, 자, 요런 내용들. 자, 여기 나와 있죠? 요거를 기억하실게요.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 요렇게 기억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 태극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태극기가 있으면, 우리나라 태극기도 보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있고, 자, 오방색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태극기 가운데 보게 되면, 자, 적색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무슨 색이 있어요? 청색이 있죠. 바탕은 백색이고, 그 다음에 네 귀퉁이에 흑색이 있고, 그 다음에 국기봉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운데 국기봉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국기봉도 자, 맨 꼭대기에 이렇게 노란색 봉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방색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자, 명암수능이라는 말, 명수능과 암수능,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명수능과 암수능. 자, 그래서 명수능은, 자, 어두운 곳에서 밝은 데로 딱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거. 자, 그 다음에 암수능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잘못 드렸네요. 자, 명수능은, 자, 밝은 것에 대한 수능,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암수능은 어두운 것에 대한 수능. 자, 그래서 요 예로다가 극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극장. 자, 처음에 딱 들어가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게 암수능. 자,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끝났습니다. 나왔어요. 자, 순간적으로 안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입니다. 요게 명수능.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명암수능.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거를 기억해 주실 거예요. 명수능에 비해서 암수능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넘겨서, 자, 8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관 구성에 요소가 있네요. 자, 경관 구성에, 자, 기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뒤에서 2번에서 다루어지겠는데, 자, 기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정리해 볼게요. 경관 구성에 가변 요소가 있습니다. 자, 기본 요소가 있고, 가변 요소가 있다. 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기본 요소가 중요합니다. 자, 기본 요소에는 뭐가 있느냐? 먼저 선, 형태, 자, 크기, 위치, 질감, 자, 색채, 이러한 것들이 기본 요소 또는 우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도요, 제일 먼저 선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선. 자, 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 보게 되면, 자, 직선, 자, 곡선, 지그재그선, 수평선, 수직선, 이런 선들이 있는데,
여기 모양도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모양도 이렇게 있습니다. 모양도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러한 선들이, 자, 갖는, 자, 느낌. 먼저, 직선은요, 굳건하고 남성적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곡선은요, 여자의 선입니다. 부드럽고 여성적이다. 우아한 느낌을 준다. 자, 지그재그선, 유동적이고 활동적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수평선, 편안한 느낌. 수직선, 존엄함, 엄숙함. 요 느낌을 좀, 요 형광펜 칠한 요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형태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 자, 크기와 위치에서, 자, 요거 기억해 주실게요. 크기가 커짐에 따라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지각 강도가 높아진다. 자, 지각 강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는 거, 뭐 인지 강도라고 할까요? 그러면 자, 인지 강도라고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각 강도가 뭐다? 알아차리는 거, 인지하는 거, 요 강도. 당연히 클수록 그다음에 높은 곳에 있을수록 당연히 인지되는 강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 질감입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질감. 자, 질감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질감이라고도 하면서 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자, 이렇게 자, 텍스처. 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질감. 자, 이렇게 텍스처.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 읽게 되면 어떻게 읽어요? 자, 텍스처.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자, 예시로다가 사지선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 때, 자, 질감이라고 하지 않고 보기 문항을 텍스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질감은 뭐다? 텍스처다. 이렇게 같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만졌을 때 부드럽고 만졌을 때 거칠고 이런 느낌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질감은 어떤 만졌을 때의 질감이 아니라 자, 요거예요.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시각적인 질감이다 라는 뜻입니다.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자, 그래서 이 질감은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지표 상태, 관찰 거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자, 그리고 요 예를 든 거 보세요. 예를 든 거 보면 잎이 큰 나무가 어떨 것 같아요? 질감이 거칠고 잎이 작은 것들은 질감이 곱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큰 잎을 가진 나무들은 질감이 거칠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질감은 시각적인 질감이다. 이렇게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감 다음에 자, 87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색이 있습니다. 색채. 자, 색채가 있습니다. 색채란 따뜻한 색과 자, 차가운 색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 자, 따뜻한 색은 자, 진출색, 팽창색, 커져 보이는 거고 차가운 색은 후퇴색, 수축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색깔이 주는 느낌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먼저 따뜻한 색은 정열적이고 온화한 느낌. 자, 차가운 색은 지적이고 냉철한 느낌. 자, 예를 든 것도 기억해 주십니다. 자, 따뜻한 색 요거 정열적인 붉은 단풍. 자, 지적이고 냉철한 자, 침엽수림. 자, 그 다음에 깊은 연못의 검푸른 수면. 자, 이거를 왜 알아야 될까? 왜 이 느낌을 알아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유치원 앞에 정원을 꾸미는데 어때야 될까요? 느낌이 생기발랄하고 따뜻하고 이런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잣나무를 갖다가 잔뜩 심어놨어요. 그게 유치원이라는 그 어떤 컨셉에 맞는 느낌일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다 뭐 개나리도 심고 꽃사과도 심고 그 다음에 뭐 뻔나무도 심고 자, 이런 느낌. 자, 이게 어떤 유치원이라는 컨셉에 더 어울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색깔이 주는 느낌을
잘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자, 따뜻한 색은 팽창색, 차가운 색은 후퇴색이고, 따뜻한 색은 자, 친근하고 정열적인 느낌, 차가운 색은 지적이고 냉철한 느낌.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해 주실게요. 자, 요것도 기억해 주십니다. 자, 보라색이 주는 느낌,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보라색. 자, 빨강과 파랑이 겹쳐진 색으로, 우리 아까, 앞전에 보게 되면, 마젠타라고 했던 거 있었어요. 자, 이런 보라색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색, 그래서 어떤 왕의 색이다, 이 성스러운 색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밑줄 친 거 기억해 주실게요. 자, 가시광선. 자, 우리 파장이 긴 게 요게 파장이 길죠. 자, 이쪽으로 갈수록 푸르키니의 현상, 빨강색 파장이 길은 거. 자,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 380. 요거는 무슨 색? 청색에 가깝겠죠. 자, 청색광에 가깝고, 그 다음에 파장이 길면은 적색광에 가깝고. 자, 그러면 380에서 780, 청색에서 빨강색까지의 범위. 자, 그래서 요선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푸르키니 현상이 그랬어요. 푸르키니 현상이 그랬습니다. 파장에 따라서 색이 어두워지면서, 자, 늦게까지 보이게 되고, 안 보이게 되고, 이게 가려지는 거였죠. 가시광선의 범위, 청색, 짧은 청색광, 그 다음에 긴, 자, 적색광,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광구석의 가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자, 시시때때로 변하는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관의 유형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경관의 유형. 자, 경관의 유형. 자, 요거, 자, 별표 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노라마 경관. 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시야의 제한을 받지 않고 멀리까지 확 트인 경관.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일으키게 한다. 자, 이런 예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자, 독도는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바위섬이다. 자, 독도의 정상에서 바다를 바라다 봤을 때 펼쳐지는 경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요거를 파노라마 경관, 정경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형경관, 랜드마크 경관이다. 지형경관, 랜드마크 경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호경관. 자, 둘러싸이는 경관. 둘러싸이는 경관. 위호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위호감. 자, 위호라고 하는 것은, 자, 둘러싸이는 것을 위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이라든가, 자, 경사면 등이, 자, 경관 요소에 의해서 울타리처럼, 자, 둘러싸이는 경관, 요거를 위호 경관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위호 경관에서는 사람이 어때요? 이렇게 좀 심적으로 좀 편안한, 자, 느낌을 갖게 되겠죠? 위호 경관. 자, 초점 경관이 있네요. 비스타. 비스타란 좌우로 시선이 제한되고 전방의 한 점으로 시선이 보이도록 하는 경관 구성 수법을 비스타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비스타가 펼쳐지는 경관을 우리는 초점 경관. 자,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이 내용, 비스타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경관이 있네요. 관계경관. 자, 관계경관은, 자, 터널경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터널경관. 자, 교목의 수관 아래에 형성되는 경관. 자, 뭐,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뭐,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관계경관이에요. 터널경관이라고도 하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이 교목 아래에 펼쳐지는, 터널처럼 펼쳐지는 경관. 자, 요거를 관계경관, 다른 말로 터널경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88페이지. 일시경관. 요것도 중요해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일시경관. 잠깐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관. 자, 예를 든 것도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설경, 노을, 무지개,
연못에 투영된 영상, 떼지어 날아가는 철새, 자, 동물의 갑작스러운 출현, 요 예시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십니다. 다음 중 떼지어 날아가는 철새는 무슨 경관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관 구성의 기본 원칙,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네요. 자, 통일성. 우리 경관 조경 양식에서 자, 그런 게 있었죠. 통일성이 강조되는 정원 양식은 정형식이었어요. 그쵸? 자, 다양성이 강조되는 어디서? 자, 자연식 정원에서 자, 다양성이 강조가 됐어요. 자, 통일성은 어때요? 통일성은 조화, 균형, 대칭, 강조. 자, 다양성, 비례율동 대비. 자, 두 개가 적절히 있어야 됩니다. 통일성을 너무 강조하면 반듯반듯하고, 자, 그렇긴 하지만 재미가 없고 지루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양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경관이 난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통일성과 적당한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자, 첫 번째, 통일성. 자, 통일성에서, 자, 조화. 요 예시 든 거를 좀 기억해 주실게요. 요거. 구릉지의 곡선과 초가지붕의 곡선. 구릉지의 곡선과 초가지붕의 곡선. 구릉지가 이렇게 있고 집이 있는데 그 집의 곡선. 요거는 조화라는 거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균형과 대칭. 균형이란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대칭. 자, 축을 중심으로 좌우 또는 상하 균등하게 배치되는 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삼각형.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요걸 축이라고 할게요. 요 가운데 요거를 자, 요게 대칭이 되는 거죠. 두 개가 대칭이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대칭. 자, 대칭이 된다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이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면 요거는 대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고요. 자, 그래서 대칭 균형과 비대칭 균형에 대한 내용도 있고, 요 밑에 예시 잘 나와 있죠? 요 예시 대칭 균형에 대한 예시와 자, 비대칭 균형에 대한 예시도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대칭에 대한 내용도 요게 같이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 자, 강조입니다. 강조는, 자, 요 예시 들어둔 거, 요거를 기억하실게요. 요거. 자, 절벽 위에 암자,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집, 호숫가의 정자, 요걸 기억합니다. 요거는 강조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조에 대한 내용. 요거를 기억해 주실게요. 이렇게. 자, 다양성으로 갑니다. 비례율동 대비를 다양성이라고 했고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 답번에 요 황금비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삼재미 요거 기억해 주실게요. 자, 황금비란 1대 1.618. 자, 집에 있는 텔레비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직사각형이죠? 자, 요거를 황금 비율이다. 르끄르프제라는 인물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비율을 1이라고 보고, 여기를 1.618로 보는 거예요. 618. 요 비율이 아주 좋은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황금비 1대 1.618 알아두시고, 자, 삼재미 뜻 알아두세요. 삼재미란 하늘과 천, 땅과 지인, 사람의 조화, 요거를 삼재미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율동인데요. 율동, 리듬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었어요. 자, 동일한 요소나 유사한 요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자, 여기서 이렇게 밑줄 쳐야 되겠죠?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운동감을 가지는 요거를 율동이라고 한다. 자, 시각적인 율동 예를 들게 되면 자, 밖에 나가서 가로수를 봤는데 플라타너스가 동일한 크기의 플라타너스가 규칙적으로 쫙 심어져 있어요. 요거는 시각적인 율동. 자, 그런데 저쪽 건너편에서 자, 폭포 소리가 주기적으로 들려옵니다. 이거는 청각적인 율동. 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89페이지로 가셔서, 자, 여기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대비입니다. 대비 상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녹색 잔디밭에 빨강색 사르비아 이런 것들은 색상 대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건 색상 대비라 볼 수 있고, 자, 면적 대비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면적 대비도 알아두시고, 면적 대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면적 대비 이렇게 네모칠게요. 작은 색 견본을 보고 색을 칠한 다음 아파트 외벽을 칠했더니 명도와 채도가 높아져 보이는 현상. 요 문항 그대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색을 찾기 위해서는 샘플을 봤을 때는 더 어둡고 탁한 색을 선택하셔야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색상 대비는 뭐 있는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연변 대비. 자, 연변 대비 요것도 마찬가지. 자, 이 경계면이 다른 부분보다 더 강한 색상 명도 채도 대비를 갖는 것. 더 강한 색상 명도 채도 대비를 나타내는 것. 요거를 연변 대비라고 하고요. 자, 채도 대비입니다. 자, 채도 대비.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채도 대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다 마찬가지. 자, 채도가 다른 두 색을 인접했을 때 채도가 높은 색은 더욱 높아 보이고, 자, 채도가 높은 색은 더 높아 보이고 낮은 색은 더 낮아 보이는 현상. 요거를 채도 대비다. 자, 보색 대비입니다. 자, 보색 대비는 보색이 되는, 우리 빨주로 접하나무 먼셀 표색계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 이걸 보색 관계라고 했습니다. 보색인 색들끼리 서로 인접시키면 색상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현상, 이거를 보색 대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와 연변 대비, 채도 대비, 보색 대비,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보색 대비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어때요? 서로 보색 관계죠? 보색 관계. 그래서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자, 이러한 현상을 보색 대비다. 자, 그 다음에 경관 구성 기법, 인간적 척도, 뭐 이거를 인간적 척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휴먼 스케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손으로 만지고 걷고 앉고 하는 등, 자, 이게 있죠. 인간 활동에 관련된 적절한 규모 크기를 말한다. 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는요, 휴먼 스케일. 자, 이 높이가 사람이 앉았을 때 가장 편안한 높이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를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차 문을 열었을 때 문이 요만큼 열려야 된다. 그래야 내리기가 편하다. 이것도 휴먼 스케일을 고려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에 관련된 적절한 규모와 크기를 휴먼 스케일이라고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식기법으로 가겠습니다. 정형식 배식기법, 단식, 자, 대식, 열식, 자, 그 다음에 교식제. 자, 요거는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교재를 넘기셔서 90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볼게요. 이게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단식. 보세요. 한 그루만 이렇게 심는 거. 독립수. 한 그루 큰 나무를 갖다가 정자수 같은 거, 이런 건 다 단식이라고 합니다. 자, 대식. 자, 이게 도로라고 가정해 볼까요?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축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 보도록 심는, 요거를 대식. 열식은, 자, 축선상에, 자, 하나씩 쭉 일렬로 심어 나가는 거를 열식. 가로수 같은 경우가 열식이죠. 교식제, 서로 지그재그로 심는 거.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겠을 때 어때요? 이렇게 정삼각형이 나와야 됩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요거는 교식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식제. 요거는 정형식 배식기법이고, 자, 자연식 배식기법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부등변 삼각형 식제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부등변 삼각형 식제.
부등변 삼각형식재, 그 다음에 임의식재, 군식, 배경식재가 있는데, 자, 요게 부등변 삼각형식재입니다. 요렇게 보세요. 어때요? 자, 동형 수종을 크기가 다르지만 요렇게 선의 길이가 부등변이 되도록 달라요.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달라요. 자, 이렇게 크기가 다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부등변이 되도록 식재하는 것을 부등변 삼각형 식재라고 하고요. 임의식재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임의식재는 자, 부등변, 자, 플러스 부등변. 자, 부등변 삼각형 식재를 반복해서 식재해 나가게 되면 요거는 임의식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는 요 군식 이렇게 해서 자연식 배식 기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10강까지 해서 경관 구성의 미적 원리 미학 단원을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